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두고 저지른 선택은 팬들에게는 역사적인 실수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프리시즌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4로 무너지고 PSG전에서도 2대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역전패를 당한 토트넘. 단 2경기 만에 처참한 몰락을 보여주자 팬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위기의 토트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구단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손흥민의 이름을 내세운 헌정 영상을 급히 올리며 감성 마케팅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린 감동 영상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이런 댓글이 쏟아졌고 오히려 구단에 대한 분노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했습니다. 언론은 은퇴 수순이라고 조롱했고 팬들마저 마지막 커리어를 돈으로 정리한다는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데뷔전에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폭발적인 전력 질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드리블, 그리고 여전한 결단력. 그라운드를 날아다니는 손흥민의 모습은 나이의 벽에 가로막혔다던 영국 언론의 조롱을 단숨에 부수고 말았습니다. LA 데뷔전 이후 영국에서의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보석. 토트넘이 다이아몬드를 돌멩이처럼 버렸다. 비판 일색이었던 기사들이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토트넘 구단에도 직접적으로 닥쳤습니다. 구단의 기업 가치는 단 며칠 만에 15% 가까이 폭락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레비 회장의 결정이 최악의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의 커리어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또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였고 동시에 축구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진심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토트넘에서 외면당했던 선수, 그러나 한국에서는 영웅이었고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전설이 된 손흥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영국 언론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몰랐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손흥민의 이야기, 그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대4로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고개를 저었고 영국 언론은 다음날 일제히 재앙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설상가상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초반 2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결국 2대3으로 역전패. 2경기 연속 완패, 그것도 유럽 빅클럽과의 맞대결에서 보여준 무력한 모습은 토트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의 불만은 당연했습니다. 새 시즌 시작도 전에 끝난 것 같다. 이런 경기력을 보고도 희망을 말할 수 있나? 그런데 문제는 성적 부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대하는 구단 내부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비 회장은 내부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상업적 가치밖에 없다. 100골이 넘는 득점을 올린 팀의 상징 같은 선수를 단순히 상품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 역시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시점이죠. 이 발언은 사실상 벤치행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주전 경쟁에서 밀리다. 토트넘 새로운 윙어 영입 준비.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런던 스탠더드의 제임스 기자는 아시아 선수 특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가디언은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 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 휩쓸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냉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편견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의 시선도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SNS 댓글에는 손흥민도 이제 한계다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을 상징하던 선수였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묵묵히 훈련했습니다. 동료들이 훈련장을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연습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성실함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경기가 열리면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좀처럼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설령 투입되어도 예전처럼 팬들을 열광시키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보다 야유와 한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기자석에서도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몰락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브렌트포드전이 열린 그날, 저는 기자석에서 명단을 확인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선발 명단에 없었던 겁니다. 팬들은 곧바로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캡틴이 벤치라니? 라는 탄식이 경기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감독은 전술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직감했죠.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반전 내내 그는 벤치에 앉아 묵묵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몇 차례 비췄지만 팬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호성이 터져나오던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무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를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기자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밀려난 것 같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후반 20분이 되어서야 손흥민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예전의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 경기장은 뜨거운 함성 대신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간신히 얻은 20분의 기회. 차갑고 잔혹한 문장이 화면 위에 남았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동료들은 패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은 반복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수들마저 이제 그를 외면하는 것 같네. 순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거친 태클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일어나라. 연기하지 마라. 라는 고함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팬들의 신뢰도 잃어가는 손흥민. 차갑게 쓰여진 문장은 제 마음을 묘하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받아들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결연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5분 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손흥민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강하게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곧장 골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순간 기자석 전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경기장은 술렁였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대신 한숨과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들어갔을 텐데. 팬들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석의 동료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적 기회도 못 넣네. 이제 끝났군. 저 역시 기사 문장에 같은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실축. 예전의 마무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손흥민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강렬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이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경기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관중들마저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실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벤치 멤버야. 은퇴 준비 들어가야지. 아무도 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 것은 크로스바에 맞고 튕긴 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게 쓴 기사 문장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눈빛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경기장에서 나는 다시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열리던 주말, 나는 그 눈빛을 떠올린 채 런던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리자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벤치로 쏠렸고 손흥민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전광판의 라인업이 완성되자 스탠드 곳곳에서 짧은 탄식과 낮은 야유가 겹겹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은 그때의 클로즈업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전반은 답답했습니다. 측면 전개가 굼떴고 최전방 연결은 매번 엇나가며 기세를 잃었습니다. 좌중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던 젊은 윙어는 2번 연속 턴오버를 내주었고 관중석의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몸을 굽히고 신발끈을 만지작거렸고 눈은 계속 상대 수비 라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는지 따라가며 전술판 대신 한 사람의 표정을 메모했습니다. 하프타임 복도는 웅성거렸습니다. 이럴 때 손흥민이 필요한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후반에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짧게 말했고 나는 교체 시간을 가늠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후반 15분 워밍업 구역에서 그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관중석이 먼저 그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환호와 기대가 얇은 파도를 만들었고 나 역시 무의식 중에 펜을 손에서 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후반 23분 교체 보드에 그의 등번호가 떴고 경기장은 확실히 다른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터치라인을 넘을 때 짧게 박수를 치는 동료들이 보였고 상대 벤치는 수비 간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터치에서 그는 공을 등진 채 받아 2발짝 물러나 수비를 끌어당기고 빠른 원투로 측면 공간을 열었습니다. 관중의 감탄이 짧게 터졌고 나는 그 동작이 단순한 러닝이 아니라 흐름 전환이라는 사실을 문장으로 고정했습니다. 시계바늘이 서두르는 동안 그는 같은 패턴을 2번 반복해 수비의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안으로 접지 않고 바깥을 파며 속도를 올렸고 풀백은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냈고 근처에 있던 동료가 슬라이딩으로 밀어 넣었지만 공은 골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탄식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 탄식 속에 이제 된다는 미세한 동의도 섞여 있음을 들었습니다. 후반 37분 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자마자 턴을 시도했고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역방향으로 빼냈습니다. 원터치로 중앙 미드필더에게 연결한 뒤 다시 측면 깊숙이 파고들며 리턴을 요구했습니다. 리턴은 오지 않았지만 수비 라인이 무너졌고 2번째 볼을 따낸 풀백이 손흥민에게 짧은 수루를 찔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왼쪽 코너에서 강한 땅볼 크로스를 보냈고 이번에는 스트라이커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골망이 흔들리자 경기장은 번개처럼 밝아졌고 나는 방금까지 써놓은 비관적 표현들을 지웠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끌어안는 동안 그는 2 주먹을 가볍게 쥔 채 관중석을 바라보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야유를 보내던 구역에서도 박수가 나왔고 캡틴, 을 부르는 목소리가 층층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스코어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장면, 즉 믿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길게 기록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그는 무리한 개인기 대신 팀의 박자를 살피며 압박의 첫 단추를 스스로 끼웠습니다. 추가 시간 마지막 공격에서 그는 슈팅 대신 측면으로 공을 뿌려 시간을 벌었고 관중은 그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나는 노트북을 닫기 전 후반전에서 보았던 그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퍼포먼스는 화려한 통계보다
그 눈빛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실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걸 일시적 반등이라 써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오래된 기준이 잔상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나는 제목줄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은 사라졌다. 오늘 그는 다시 팀의 박자를 바꿨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기록의 숫자보다 마음의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 의심의 근거로 썼던 단어들이 스스로 힘을 잃는 것을 오늘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의 프리뷰 첫 줄에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전술은 설명이고 복귀는 장면이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다시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호텔방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석에서 쏟아진 냉소적인 평가들이 귓가에 아직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벤치 멤버야. 은퇴 준비 들어가야지. 그 말들은 얼음처럼 차갑게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정작 그 눈빛 속에는 기사 한 줄로는 담을 수 없는 결의가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독일 무대에 처음 섰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았을 때도 자신은 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그때도 비난은 거셌고 가능성은 없다는 목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예상을 깨트리고 그는 오늘의 위치에 도달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을 풀어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짧은 대답 속에서 그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눈꺼풀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히려 더 분주해졌다. 어린 시절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개의치 않고 공을 쫓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쓰러져도 다시 달려가던 그 아이는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수많은 의심과 실패를 뚫고 여기까지 왔듯 이번에도 반드시 다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단 하나의 무대만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수만 명의 함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 그것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었다. 비난은 더 거셀 것이고 언론은 여전히 칼날 같은 문장으로 그를 겨눌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분명히 다짐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도 내 발로 다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손흥민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심장을 느꼈다. 실패와 좌절은 그에게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았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서 있을 자신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을 쫓고 누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을.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새벽 훈련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섰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라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몸을 풀며 가볍게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치열한 전투 중이었다. 전날 들었던 평가, 언론의 헤드라인, 그리고 팬들의 냉혹한 댓글이 파도처럼 떠올랐다. 그 말들이 그의 자존심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러나 그 아픔은 곧 에너지로 변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땀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훈련장 한쪽에서 코치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공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반복해서 슈팅을 날렸다. 골대에 맞고 튀어나오는 공에도 골망을 흔드는 공에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듯 끊임없이 차고 또 찼다. 나는 아직도 최고일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팀의 희망일 수 있는가? 그 물음은 곧 답으로 이어졌다. 공이 골망에 꽂히는 순간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독일에서의 고독한 훈련, 외국 선수들과 부딪히며 쓰러졌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자신을 증명해냈던 순간들. 그때도 그는 무명에 가까웠고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했다. 그 기억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동쪽 하늘에는 붉은 빛이 스며들지 않았지만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지금은 어둡고 차가워도 곧 다시 빛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다. 나는 다시 증명한다. 이번 시즌 모두가 의심하는 그 무대에서 반드시 보여주겠다. 피곤에 지친 몸이었지만 심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곧 다가올 경기를 향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경기 당일 아침 경기장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팬들이 일찍부터 몰려와 응원의 노래를 부르며 선수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손흥민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집중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고 시선은 오직 앞만 향해 있었다. 라커룸 안 동료 선수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벤치에 앉아 축구화를 고쳐 매고 있었다. 신발끈을 조여 매는 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오늘 나는 반드시 해낸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킥오프가 울리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상대 수비는 집요했고 그의 움직임마다 따라붙었다. 초반 몇 차례의 돌파가 막히자 일부 팬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호흡을 고르며 상대의 약점을 관찰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다. 전반 30분 순간의 빈틈이 찾아왔다. 미드필더가 찔러준 패스를 그는 번개처럼 잡아냈다.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는 절묘한 첫 터치로 한 명을 따돌리고 이어 폭발적인 스피드로 다른 한 명마저 제쳤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제 골키퍼와 단독 대치 상황. 손흥민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왼발로 강력한 슛을 날렸다. 공은 골망을 흔들며 그대로 꽂혔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다.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동료들이 달려와 끌어안았고 그는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포효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을 넘어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후반전에도 그는 끊임없이 달리고 싸웠다. 체력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그는 잔뜩 땀에 젖은 채로 하늘을 바라봤다. 숨은 가쁘게 몰아쳤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평온했다. 오늘 그는 증명해냈다. 자신에게, 팀에게, 그리고 세상에. 다음 날 아침 런던의 비는 잔잔했지만 스포츠 헤드라인은 소란스러웠다. 전광판을 찢어지게 울린 그 한 골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고 스튜디오 패널들은 밤새 그의 스프린트와 움직임을 반복 재생했다. 나는 편집국으로 들어가며 모니터에 떠있는 클립을 흘깃 보고 어젯밤 메모가 적힌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일시적 반등이라고 써둔 문장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긴 침묵 끝에 리듬을 되찾는 과정을 막 목격한 것일지 모른다. 클럽 훈련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분석팀이 전날 경기 데이터를 정리해 코치실에 붙여두었고 그중 내 눈을 붙잡은 항목은 반복 스프린트와 역습 전개 속도였다. 손흥민의 수치가 팀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후반 30분 이후 가속 구간이 특히 가팔랐다. 코치는 몸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고 감독은 회의 끝에 다음 라운드 계획표에 그의 이름을 굵게 표시했다. 전술 보드에는 300을 상대로 한 좌측 하프 스페이스 침투 화살표가 더해졌다. 손흥민은 소란과는 거리를 두었다. 라커룸 앞 복도에서 잠시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준비 운동으로 들어갔다.
인터뷰 요청이 몇 건 있었지만 미디어 담당자는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답을 전했다. 말 대신 루틴을 택하는 방식은 그다운 선택이었다. 그는 늘 뜨거운 날에도 차갑게 호흡을 정리할 줄 아는 선수였다. 오전 세션은 짧고 날카로웠다. 압박 시작 타이밍, 전환 직후의 첫 패스 각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2대1 콤비네이션이 중심이었다. 손흥민은 반복 드릴에서 실수를 해도 몸짓 하나로 사과하고 곧장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다. 작은 성공을 길게 자랑하지 않고 작은 실패를 짧게 잇는 태도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스팀 윙어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그는 짧은 조언을 건넸다. 속도보다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해. 점심 무렵 클럽 미디어는 경기 뒷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올렸다. 띄워진 댓글의 절반은 열광이었고 절반은 아직 의심이었다. 팬포럼도 비슷했다. 위대한 밤이었다는 글 바로 아래 지켜보자 아직은 이르다는 문장이 이어졌다. 나는 그 온도 차를 잇는 그대로 기사에 담기로 했다. 찬양 일색도 반대로 회의 일색도 사실을 비틀 수 있다. 어제의 장면은 재기 선언문이 아니라 복귀의 첫 페이지일지 모른다. 오후 공개 훈련이 끝나갈 때 한 소년이 스탠드에서 손을 흔들었다. 캡틴, 그때 왜 슈팅을 미루고 크로스를 택했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팀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슈팅이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에서 박수가 번졌다. 나는 그 한마디가 어제의 크로스 궤적처럼 똑바로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축구는 기록 이전의 태도였다. 저녁에는 짧은 내부 회의가 열렸다. 상대팀의 최근 변형 300과 좌우 스토퍼의 수비 습관이 분석 화면에 올라왔고 세트피스 수비 라인의 간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손흥민은 화면을 보며 2번 메모했고 좌측에서 유인후 반대 침투라는 메모 옆에 별표를 그려 넣었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트룸으로 향했다. 피로가 남아있을 법한데도 그는 코어와 햄스트링을 몇 세트 더 챙겼다. 몸은 그의 언어였고 언어는 다시 내일의 움직임이 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기사의 첫 단락을 다듬었다. 영웅의 귀환 같은 번쩍이는 단어를 지우고 대신 박자라는 단어를 넣었다. 팀이 흔들릴 때 먼저 박자를 맞추는 사람, 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전체가 살아나는 사람. 어젯밤의 골은 그 박자를 다시 시작하는 신호였고 오늘 하루의 훈련은 그 신호를 리듬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었다. 손흥민 환호 대신 루틴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창밖 유리창에는 흐릿한 불빛만 남았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다음 경기는 또 다른 심판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제의 함성과 오늘의 침묵 사이 그가 선택한 것은 한결같은 준비다. 저장 버튼을 누르며 창을 닫자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다.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심이 박자를 흐리지 못한다면 다음 장면은 자연히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손흥민은 바로 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손흥민은 알람보다 한참 먼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경기장까지는 몇 시간이나 남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경기를 시작한 듯 조용히 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평소처럼 명상하듯 숨을 고르고 몸을 풀었다. 거울을 마주한 채 속삭였다. 오늘 내가 보여준다.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라커룸에서는 침묵 속에 마지막 준비가 진행됐다.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묶으며 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게 말한 그는 동료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만으로도 모두가 그가 오늘 준비된 자임을 느꼈다. 킥오프가 울리자 경기장은 폭발하듯 열광에 휩싸였다. 전반 초반부터 상대팀은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손흥민은 몇 차례 패스를 받아 공간을 만들었지만 마크는 집요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몸은 가볍고 판단은 날카로웠다. 전반 37분 순간의 빈틈이 생겼다.
미드필더의 패스를 받아 터치 한 번으로 수비수를 벗겨낸 손흥민은 왼발로 정확한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전광판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경기장은 환호로 뒤덮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세리머니 없이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다. 그 짧은 제스처에 그의 지난 시간, 수많은 무대에서의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모든 순간들이 스며 있었다. 중계진은 외쳤다. 손흥민, 그는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챔피언입니다. 후반전에는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쳤다. 손흥민은 수비 가담도 마다하지 않았고 지친 동료에게 격려의 손짓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득점자가 아니라 경기장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모두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승리였고 그의 완벽한 복귀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는 물었다. 오늘로써 충분히 모두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증명은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저 그 하루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025년 8월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눈빛이 손흥민을 향해 쏟아졌고 그는 마이크 앞에 조용히 섰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손이 멈췄고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팬들과 구단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토트넘과의 이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을 청춘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며 지난 날의 기억들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 환호로 가득 찼던 경기장,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지켜봐준 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고 회견장은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이별의 자리가 아닌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그는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의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SON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의 마지막 무대를 환영했다. 경기가 끝나자 경기장은 거대한 기립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관중석을 바라봤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심이 담긴 진짜 작별 인사로 남게 되었다. 그는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고국에서 지켜보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우리 아들. 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엔 뜨거운 무언가가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손흥민은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해냈다. 그의 진심은 전 세계의 가슴을 울렸다. 2025년 8월 5일 미국 LA. 손흥민의 이적이 공식 발표되자 미국 스포츠 채널과 커뮤니티는 그 소식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역대 최고 이적료 아시아 레전드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손흥민의 새 행선지는 MLS의 강호 LAFC였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그가 입은 검정과 금색의 유니폼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곳은 챔피언의 도시입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엔 기대가 가득했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들이 그의 각오를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LA에서 트로피를 들고 싶습니다. 팬들과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팬들도 그를 뜨겁게 반겼다. 공항부터 훈련장까지 팬들의 사인은 끝없이 이어졌다.
길거리에는 웰컴 선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고 LAFC 공식 SNS 계정은 그의 등번호 티셔츠가 몇 분 만에 품절됐다고 밝혔다. 이적 첫날부터 손흥민은 LA의 열기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는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LA의 햇살 아래 그는 땀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다시 빛날 수 있는 이유였다. 2025년 8월 10일 손흥민은 미국 데뷔전을 치렀다. 상대는 강력한 수비로 유명한 시애틀 사운더스. 수많은 현지 팬과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그는 선발로 출전했다. 초반엔 긴장한 듯 조심스러웠지만 전반 30분. 그는 특유의 민첩한 침투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었다. 순간의 망설임 없이 왼발 슛. 골대 오른쪽 구석을 찢는 완벽한 득점이었다. 관중석은 들썩였고 해설자는 소리쳤다. THATS 월드 클래스. 그는 조용히 양손을 펼쳐 하늘을 가리켰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무대도 그가 설 자격이 있다는 걸. 두 번째 경기에선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예리한 움직임, 수비수를 따돌리는 드리블, 그리고 후반 막판의 환상적인 어시스트. LAFC는 3대1로 승리했고 경기 후 MVP는 손흥민이었다.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까지도 그의 이름을 외쳤고 SNS에선 손이즈백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누군가는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했지만 그는 증명했다. 빛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통할 선수였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린 더 높이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처럼 손흥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그는 떠나온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전설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